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불륜한 유책 배우자와 상간녀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묻지마 캔디입니다. 지난번 방송 난 바람난 유책 배우자에게 이렇게 복수했다에 이어서 댓글에 유책 배우자와 상간녀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글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이혼을 한 전 배우자 혹은 불륜으로 가정 깨버린 자들의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나 가까운 지인들의 이야기를 제가 댓글로 달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인과응보는 시차는 있지만 오차는 없다라는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바람이 나서 미쳐서 지랄하다가 최후의 비참한 꼬라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참여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오늘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핀 남편의 나이는 50대 초반입니다. 정말로 총명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쾌락을 쫓으며 바람을 피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고장이 났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도 망해서 빚만 있었고 여자들이 쫓고 쫓던 그 몸도 망가져서 이성적인 사고조차도 할 수 없어 현재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요양원에 있습니다. 50대 초반에 요양원에 몸을 맡길 정도라면 정말로 처참하네요. 요즘 50대는 예전에 40대와 같은 나이인데 인과응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바람을 폈었는데 상간년이 바람을 피고 5년 만에 본처에게 자폭을 했습니다. 상간년 주제에 야 이혼해! 너 왜 아직도 붙어서 사냐? 거머리냐? 자존심도 없냐? 라는 말로 본처를 5년 동안 괴롭혀서 결국 외도한 지 10년이 되던 해에 상간소와 이혼 소송을 동시에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2년 뒤부터 상간년이 새벽마다 본처인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쳐온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놈이랑 살았어? 시댁에서 시녀 노릇하고 집안에서는 하녀 노릇을 해야 되는 상간녀. 맨날 울었겠죠. 매번 이런 상간녀에게 원래 내 본처는 이렇게 했어 하고 비교하면서 강요해서 상간녀는 같이 살기가 싫어서 이혼을 요구를 했고 그 유책 배우자는 그런 상간녀를 잡아오고 또 잡아오고 그리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울면서 내 인생은 망했다고 유책의 이놈 폭력에 효도 강요에 살림까지 완벽하게 살기를 막 강요하기 때문에 자긴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본처에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본처는 차단을 했다라고 하고요. 아니 그렇게 좋아서 결혼해서 가정을 깨트리게 했으면 남의 가정을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울고불고 첫 지랄을 한다고 합니까?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래부터 산악육 오토바이를 즐겨 타던 유채기가 산에서 타다가 자빠져가지고 우리들이 늘 원하던 그 이별보다는 사별, 네, 즉 뒤졌다고 합니다. 상간년이랑 같이 탔었기 때문에 그 상간년은 다리 병신이 되었고 유채기가 유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무려 400억이라고 합니다. 본처에게 400억만 남기고 아무것도 못하고 떠났다라는 통쾌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댓글을 달아주신 아내분 중에 한 명이 여러 개를 달아주셨는데 진짜 발도 넓고 이야기도 진짜 많이 아시는데 이건 사실 실화이긴 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딩구는 여관에 급습을 해서 염산 테러를 한 전부인이 있었는데요. 비록 전부인은 감옥에 갔었지만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을 해서 5년 만에 출소를 했고 상간녀과 남편 새끼는 얼굴과 몸에 끔찍한 그 염산으로 인한 화상 흉터를 평생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손가락이 몇 개는 따다다닥 달라붙어 있고 오그라지고 얼굴의 반 이상이 너무 흉측했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대머리였습니다. 평생 받을 천벌을 본부인이 응징을 했고 딸랑 5년만 감옥에서 보냈으니까 속 시원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5년도 안타까운 거죠. 그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야기는 아내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썼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전 우리 집 상간년이 요즘 웃기기도 하고 불쌍하기까지도 하네요. 나랑 남편을 이혼시키면 내 재산과 본처 자리가 지 거가 되는 줄 알고 재산을 알아보고 일부러 접근해서 항분, 즉 똥꼬까지 빨아주면서 섹스 하나로 꼬셨습니다. 나한테 내 집까지 왔었다고 작복을 하면서 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고 우리 남편이 상간녀한테 갈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나한테 혈서까지 쓰고 빌고 울고 불고 상간자 소송까지 도와주고 소송 비용도 다 대주는 걸 알고 정말 절망을 했을 거예요. 상간녀가 자폭을 하는 바람에 나는 앉아서 상간녀가 친절히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100% 승소를 했고 1200만 원 판결금을 받았답니다. 없는 형편에 30만 원짜리 신발을 몇 개 팔아야 1200만 원짜리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면 아주 제대로 복수를 한 것 같아서 신이 납니다. 네, 정말 이건 실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께서는 정말 분노가 심했었어요. 사실 이 아내분은 따님 때문에 외국에 있었던 상황이라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남편이 나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 카페에서 아내분께서 남편을 그렇게 구박을 해도 참고 견디고 있는데 오늘 저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케니님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박살내라고 했는데 커피 쿠폰 보냅니다. 오늘 할 겁니다."라고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남편을 깰 수 있다는 자체에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인간응보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고만장했던 상간녀일수록 결국에 종국에 가서는 그 정말 처참한 꼴을 면하지 못하고 비참하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엄청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내분들은 또 다른 얘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바람이 나서 남편은 현재는 그 바람난 아내랑 이혼을 하고 교직자, 즉 선생님이랑 재혼을 해서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났던 아내는 상간남이랑 동거를 하다가 상간남이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자마자 재산은 친자식 2명에게 빼돌려서 져버렸고 죽고 나서는 연금이랑 보험금은 본처랑 자식들이 다 받아갔습니다. 바람난 아내는 개털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재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본처와 원래 남편은 이유가 없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이혼을 해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재혼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자식한테 10원, 20원 더 가기를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은 더 많은 사연들이 있었는데 오죽했으면은 유튜브 댓글에 상간녀들하고 남편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를 올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세상에는 아직까지는 인과응보가 있고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결과물은 반드시 본인이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실제로 아내분이 경험한 이야기도 있었고 저가 경험한 이야기로 들자고 하면은 저희 전 남편은 이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파산을 했습니다. 제가 이혼까지 기각을 버티다가 이혼한 이유는 저희 시댁에 그 깨끗하던 등기부 등본에 남편 이름으로 채무자가 되어 있고 빚이 2억이 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빚을 바람난 남편한테까지 제가 그걸 감당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인과응보는 있다.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만큼 상대방도 똑같은 고통을 당할 거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남편이 잘못했으면 좋겠지만 애들의 아빠니까 경제적으로 손실이 없고 애들한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에는 인과응보는 있고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